자, 이번 시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무장 독립투쟁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357쪽이고요. 2번 동그라미죠. 큰 동그라미. 1920년대 국외 항일 독립전쟁의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독립운동 가들이 하나의 전투부대를 만들어서 일본과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른바 독립전쟁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그 3.1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노선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도 무장투쟁 쪽으로 가자. 특히나 국외 쪽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357쪽에 그 동그라미 1번에 서간도가 나오죠. 서간도 지역에는 서로 군정서군, 대한독립단. 동그라미 2번에 북간도는 북로군정서군, 그렇죠. 그리고 대한독립군. 이런 많은 여러 대부대들이 조직이 됐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358쪽에 그 판서로 정리하기를 보세요. 판서로 정리하기. 제가 이제 판서로 정리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만강 쪽에서요. 삼둔자 전투가 1920년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삼둔자 전투라고 하면 두만강 이북 쪽이에요. 이쪽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던 일본 놈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것들 봐라. 그래서 우리도 전쟁을 얘들이 그 예전에 보니까 뜨문뜨문 조만한 애들이 각계 전투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군부대가 조직이 돼 있죠.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들도 군부대를 대거 이 삼둔자 쪽으로 보냈는데요. 이때 우리 그 독립운동 단체들, 그렇죠? 많은 독립군들이 연합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디에서? 봉오동에서. 이른바 봉오동 전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가 1920년 6월 달에 전개가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 이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렇죠?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돼서 여기에 이제 안무의 국민회군이라든가 그러면 최진동의 군무 도독부군, 최진동의 도독부군이 연합이 되었던 연합부대가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 놈들이 넘어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섬멸을 해버렸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봉오동 전투인데, 자, 이 봉오동 전투를 겪은 일본 놈들은요 아주 이제는 충격에 빠져버려요. 예전에 그 몇몇 이렇게 한 10명, 10명 요 정도였겠거니 그래서 이제 보냈더니 그게 아니고 엄청난 대군이었죠. 그렇죠? 안 되겠다. 이거 얘들이 조직화하고 있구나. 저기를 쓸어버려야겠네.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1920년대 들어왔죠. 그러니까 국제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간도 지역에는 누구예요? 중국 애들이.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간도 지역을 함부로 들어갔다가 중국 애들과 중국 애들과 국제적인 마찰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토 침범이네 어쨌네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른바 이놈들이 훈춘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을 하는데요. 간단해요. 훈춘 사건이 뭐냐면 그 만주 지역에 그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만주 지역에 마적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적대들이죠. 중국의 도적대들 싹 다 불러요. 그래서 얘들 돈을 주고 매수를 하는데, 자, 이 만주 지역에, 간도 지역에 이 일본 영사관이 있잖아요. 일본 영사관을 습격해서 일본 대사들을 싹 다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 다시 얘기해봐. 너희는 일본 사람 아니야? 시끄럽고 하라는 대로 해. 돈 받고 싶으면 아니 뭐 돈이야 준다니까 하는데 라고 해서 시작하는 것이 이 훈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마적대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고 일본 공사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관계자들이 죽으니까 이것은 뭐야? 치여복권 지역을 침략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그러죠. 야, 중국, 니들 봐. 우리 대사관을 니들이 지켜준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안 되겠어. 우리가 직접 지킬게. 중국 애들이 뭐라 하면, 아니 그러면 이거 영토 침범으로 문제 일으키거나 국제사회에,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대부대를 조직해서 만주 지역으로 파병을 하게 되는 것이 일본 놈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독립군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청산리에서
청산리 대첩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과 아까 안무 그리고 최진동의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싹 다 모여서 집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이 주축이 돼서 싹 다 연합부대가 매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애들이 와서 막 수색을 하고 있는데 없죠. 그런데 저쪽에서 빵빵 소리, 저기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놈들이 싹 하는데 우리는 유인을 한 거죠. 우리 이제 분지 같은 지역 있죠. 계곡 골짜기 이렇게 이제 파여진데 우리는 거기에 매복하고 있고, 애들이 들어왔을 때 싹 다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빠방 빵빵 하면서 전 부대를 다 제거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 전투가 한 차례가 있었는 것이 아니고 6일 동안요 10여 차례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모두 다 우리의 승리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전투가 그래서 우리가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고 일본 놈들은 아주 쑥대밭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청산리 대첩입니다. 자, 이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독립군들. 자, 이제 시작됐다. 일본 놈들 우리가 지금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 놈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간도 지역 전체가 독립군 투성이구나. 안 되겠다. 이제 뭐 일본, 뭐 중국, 뭐 그런 눈치 볼 거 없이 아주 그냥 박살 내버려야겠다라고 해서 시행하는 것이 얘들이 저지르는 것이 뭐냐면 간도 참변입니다. 간도 지역을 무자비하게 학살 내버리는 거예요. 간도 지역에 올라가서요. 이게 진짜 1920년에 벌어졌다고 그래서 경신년이거든요. 이 경신참변이라고도 하는데 1920년부터 1921년까지 무자비한 학살 내버려요. 간도 지역에 가서 포위한 다음에 그냥 쏴대는 겁니다. 이때 우리 죄 없는 무고한 백성들이 많이 희생이 됐어요. 우리 해외 동포와 그리고 독립군들도 다수 희생이 되면서 이때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우리 독립군 부대들이죠. 이 독립군 부대들이 여기서 시리에 빠졌는데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 놈들의 이 미친 짓이죠. 그렇죠. 이 대학살극을 잠재우려면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정을 보지요. 아이고, 그림 잘못 그렸네. 저쪽 위인데. 지도상에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자, 우리 이 부대들이요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하자. 차라리 그러면 얘들이 이 정신 나간 짓을 멈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 러시아, 소련이죠. 이 소련으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보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 있었던 많은 여러 독립군 부대들에게 연락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동을 하자. 그래, 좋다. 그러면서 어디 이 호수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옆에 밀산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소련 영내가 아니고 중국인데 여기 밀산부라는 곳에서 집결하기로 결정을 봐야 약속을 보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립군 부대들이 이동을 하고요. 이 독립군 부대가 밀산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근데 이 대기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야. 이들이 오는데 어떤 부대는 막 반이 초죽음이 돼서 왔어요. 왜 그래? 오다가 일본 놈을 만나서 조금 하느라고. 아이고, 그래? 야, 니들은 왜 이렇게 안 왔어? 그러니까 오다가 또 일본 놈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한참 그 이동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 상태로 소련 영내로 진입을 했다가는 우리도 뭐 연락 체계가 잘 안 되고 막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모인 부대만이라도 우리가 연합을 하자. 그래서 대부대를 연합을 하니 그것이 대한독립군단입니다.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독립군 부대의 연합부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우리 큰 독립군 부대, 대한독립군단이 조직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소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동합시다. 소련으로 이동합시다. 라고 했는데 소련으로 일단 밀산부로 이렇게 하고 소련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도 참전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소련 영내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소련도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분쟁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련군과 그러니까 이제 그 혁명군과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혁명군과 반혁명군이 서로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은요, 아이고 우리는 이동하는 데마다 뭐 이렇게 분란이 있고 얘들 남의 전투에 우리가 아이고 뭐 다시 이동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시리에 잠겨 있을 때 그래 맞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예요. 위기와 기회의 합성어가 위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자, 이 혁명군은 적색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혁명군은 이제 백색군이라고 하는데요. 자, 맞다. 우리가 이동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소련에서 얼마 정도 우리가 조금 거주하고 있으려면 차라리 이들을 도와줘서 이들이 승리하게끔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영주권 비슷한 것을 얻지 않겠느냐. 그렇죠? 맞다. 누굴 도와주지? 라고 하는데 이 생각할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 반혁명군, 백색군을 일본 애들이 지원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 독립군들이 적색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의 결과는 적색군의 승리예요. 이야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야 이겼다. 그러면 우리 대한독립군단도 기뻐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적색군 애들이 그러죠. 야야 가만히 있어봐. 니들 그래 니들은 뭐야? 야 뭐긴 뭐야. 우리 이제 넘어왔는데 니들 이렇게 싸울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잖아. 그때 조금 까짝까짝 된 게 니들이야. 까짝까짝. 아무튼 우리가 그랬어. 아니 근데 그건 그런데 니들은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인데 함부로 남의 나라 영토에 들어왔으면 지금 뭐예요? 우리 군부대죠. 남의 나라에 왔으면 일단 무기 버리고 시작해야지. 무장해제하고 얘기해야지. 뭔 소리야? 무장해제? 총 무기를 다 버리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안 되지. 그러면 쭈 이것들 봐라. 계속 총 들고 얘기하네. 총 내려. 이렇게 되는 거지. 저쪽에서도 뭐야 우리도 얘기하는 거죠. 야야 그러지면 안 돼. 나 이것들이 총 내리라고 빵빵빵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학살극이 자행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 독립군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련의 자유시에서 다시 한번 참변을 겪게 되는 독립군 부대들이다라는 거죠.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독립군 부대가 다시 우리 소련에서 다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보세요. 이때 당시가 자유시 참변이 1921년입니다. 1921년이고 이때 대한독립군단도 1921년에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시 참변을 겪고 이제 넘어오는데 이때 아까 이쪽으로 밀산부로 이동하지 않았던 독립군 부대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국외 동포들이 여기에서 자치구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른바 삼부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삼부가 출현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참의부, 여기가 이제 정의부, 여기가 이제 신민부 해서 이 세 개의 일종의 자치정부가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이 참의부, 이쪽은 정의부, 이쪽 신민부. 그래서 각기 행정기구와 그리고 군사, 그러니까 군대를 보유했던 세 개의 독립 자치정부가 수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넘어오면서 자유시에 넘어서 신민부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신민부가 만들어질 때쯤 넘어와서 신민부와 같이 이쪽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독립군들과 이쪽에서 넘어온 대한독립군단 독립군들이 합쳐져서 만든 것이 신민부.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자치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참의부, 정의부인데 저 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저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연락하기에 딱
알맞은 지역과 장소를 가지고 있었고 참의부 그래서 참의부에서 정의부한테 연락을 주고 정의부도 신민부를 연락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각기 운영을 했었던 3부가 조직돼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독립군 부대는 일단 넘어와서 신민부로 이제 편성이 다시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이쪽에서 난 여기 안 가. 그래서 정의부, 참의부 이렇게 해서 넘어간 독립군들도 있었습니다. 따로. 아무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자유시 참변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일본 놈들은요. 자, 지금 보세요. 이거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3부가 조직되어 있었죠. 이 정체모를 이상한 이 기구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이걸로 탄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그래 이런 게 있었지. 이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라는 놈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만주의 군벌이 있어요. 군벌. 만주 군벌. 장쩌린이라는 놈이 있는데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이제 군벌이라고 하면 지금 중국에 중앙정부가 있습니까? 없죠. 얘들도 지금 다 쪼개져가지고 독립운동하고 난리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군벌이라고 하면 이 만주를 실질적으로 지 힘에 놓고 통치를 했던 세력을 군벌이라고 불러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라 말에 보면 지방 오족 세력 있죠. 그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가 얘하고 협정을 맺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게 이른바 미스야 협정이에요. 이 미스야 협정은 뭐냐면 자, 이 만주 쪽에 한국 놈들이 보이면 나한테 얘기해. 특히나 독립운동가들한 독립하려고 하는 이 얘들이 얘기하는 거죠. 회색 분자들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장철인이 왜 얘기해야 되는데 돈 줄게. 그럼 얘기할게. 이렇게 협정이 되는 거. 이것이 미스야 협정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양괄호 2번이죠. 358쪽 독립군의 독립전쟁. 자, 봉오동 전투가 대승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기억번 창가부대 대한독립군 국무도독부군 국민회군. 그렇죠? 니은번 전개 활발한 국내 진입작전 전개. 그래서 삼둔자에서 일본 격파한 다음에 봉오동까지 넘어온 애들 우리가 싹 다 전멸을 했다. 자, 동그라미 2번의 청산리 대첩인데요. 기억번 창가부대 북로군정서군. 그래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그 위에 있었던 모든 연합부대 의외에 이 의민단이라든가 서로군정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니은번 전개 일제가 훈춘 사건을 조작을 했죠. 그 다음에 대부대를 보냈는데 우리가 청산리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싹 다 제거를 해버렸다. 그래서 6일간 10여 차례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했는데요. 이 문제가요 예전에 표로 나왔었어. 일시 나왔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뭐 전투 그래서 어디 전투 생소한 전투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이 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 빼고 나머지는 힌트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뭐요? 이 일시를 따져보면 6일이에요. 그리고 이 전투하면 10개예요. 그럼 뭐예요? 청산리 전투입니다. 그럼 청산리 대첩을 찾으란 얘기였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양괄호 3번의 독립군의 실현입니다. 자, 간도 참변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군의 봉오동 청산리 전투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무자비한 학살을 또 자행하는 것이 일본 놈들이에요. 자, 자유시 참변을 겪었죠. 우리가 1920년에 이 밀산부로 이동을 했고요. 대한독립군단이 1920년에 조직이 됐었고 자, 그리고 이동해서 소련 영내에서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색군의 배신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색군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유시에서 참변을 겪었다. 동그라미 3번 미스야 협정이죠. 미스야 협정이 이렇게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1925년까지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독립군 부대는 저쪽에서 이쪽에서 계속 파이팅하다가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또 간도 참전 겪고 그 다음에 자유시 참전 겪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또 미스야 협정 이상한 걸 해가지고 우리가 장철이라는 놈의 눈치까지 봐야 되고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독립군들이에요. 근데 자 1923년부터 25년까지 이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 만주 간도 지역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3부가 성립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359쪽이죠. 3부의 성립을 이제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참의부가 있고요. 정의부가 있고 신민부가 있어요. 이름하여 3부가 성립됩니다. 3부의 성립은 언제? 1923년부터 1925년까지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것이 세 개의 자치정부입니다. 자, 이들 세 개의 자치정부가요. 참의부는 어떤 성격을 가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의 성격을 가졌고요. 신민부 같은 경우는 그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난 후에 돌아온 귀화부대와 같이 행정기관과 합쳐 있는 성격을 가졌고, 이 정의부가 조금 있다 굉장히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3부를 조직하면서 이 3부의 특징은 뭡니까? 각기 행정부 군사, 행정부 군대, 행정부 군대 각기 갖고 있었던 정부입니다. 그때 1923년, 25년 이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24년에 그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들이 통합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1926년 되면 우리 그 국내에서도 통합 움직임이 있죠. 이른바 뭐예요? 민족 유일당 운동. 자,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은 그 국내 사정이고, 그러니까 좀 뒤에 있고, 그 이전에는 1923년 국공합작의 충격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창호는 좀 이따 1926년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안창호 선생은 북경에서 촉성회를 엽니다. 이른바 북경 촉성회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해외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한번 모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을 보고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죠. 얘들 봐라. 이게 아니죠. 저쪽. 쟤들 봐라. 쟤들도 왜 이 큰 나라가 합쳤는데 우리도 뭉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부도 그렇지 그러면서 정의부를 중심으로 3부가 통합하려고 하는 통합운동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 신민부 그리고 참의부 이렇게 가운데서 연락을 하고 3부 통합운동을 주도를 하는 것이 또 정의부입니다. 결국에 이들이 맞다, 우리 합쳐야겠다라고 하면서 합치게 되는데요. 이 3부가 하나로 통합되면 엄청나게 기분이 좋겠지만 하나로는 되지 않고요. 두 개로 혁신의회와 국민부 라는 두 개의 정부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세 개에서 두 개로 이렇게 통합 분할이 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부, 신민부 있는 쪽은 통합 분리돼서 혁신의회, 그리고 참의부, 정의부 있는 데는 통합 분리돼서 국민부로 1928년 그리고 1929년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 이 간도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2번 독립군의 재정비와 통합운동입니다. 양괄호 1번에 3부의 성립이죠. 동그라미 1번 3부의 성립. 그래서 만주 지역 독립군 세력 진영의 재정비. 그래서 세 개 자치정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참의부는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를 표방했고요. 정의부는 3부 통합운동을 주도하게 되고요. 그렇죠? 신민부는 맨 끝에 보면 독립군부대 중심으로 조직이 됐고요. 그렇죠?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실상의 세 개의 자치정부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고, 결국에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해서 이에 대한 결실로 맺어진 것이 혁신의회와 국민부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기억번 보세요. 혁신의회, 김좌진을 중심으로 하는 한족총연합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김좌진 또 암살당이에요. 그래서 암살당하면서 한국 독립당으로 재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볼게요. 혁신의회에서 그 아래에서 보시면 독립전쟁, 그래서 1번 한중연합작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국 독립당이 조직이 되고요.
자, 국민부 산하에는 조선혁명당이 조직이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연도를 보세요. 이제 1930년대로 들어가게 되죠. 자, 한중연합작전 양과로 일본의 배경에 보시면 1931년 일제 만주 침략과 만주국 수립으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돼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요, 우리가 그 상해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까? 1932년에요. 윤봉길 의거가 있었죠. 윤봉길 의거가 있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바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윤봉길 의거가 있고 그 국민당, 중국 국민당에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과 우리나라가 적이 같구나. 그럼 같이 싸워야지라는 이른바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하는 한중연합이 결성이 되고요. 이 한중연합 작전을 전개하게 되니 이것이 언제입니까? 1930년대 초반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본 놈들이요 이렇게 침략을 했어. 그렇죠? 만주를 침략을 해서 그래서 만주를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하이를 쳤죠. 그래서 상하이를 점령을 했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이 상하이에서 박살을 내버렸으니 뭡니까? 이 중국 애들이 한국 애들 고마운 애들이구나. 우리 한국 애들하고 같이 싸우자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보세요. 여기 1931년에 만주국이에요. 이놈들이 만주를 침략합니다. 만주를 침략하고 그리고 만주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만주국이라는 이상한 나라, 말도 안 되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뭡니까?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도를 보세요. 1930년대 초반이죠. 그럼 뭐예요? 이 만주국이 수립됐을 때, 일단 만주국이 수립됐을 때 우리는 이런 단계였어요. 그렇죠? 혁신의회 국민부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활발한 활동을 할 때인데 만주가 점령을 당했어. 그러면 일본 영토 내에서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쟤들 저기에서 싸우고 있다. 우리가 가서 뛰어가자.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중국이 지원해주기 시작하니 그것이 한중연합작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호로군이 한국 독립당과 그리고 중국에서 의용군이 조선혁명당과 연합을 해서요. 이 일본 놈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름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쌍성보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32년. 그래서 영릉가에서 또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전자령 그리고 흥경성 그래서 1933년까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모두 다 승리를 합니다. 그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와 중국이 연합을 해서 일본을 격퇴했다. 그것도 뭐예요? 그 만주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일제 치하에 있는 땅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고요. 하나 더 대전자령과 흥경성 전투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한국 독립당 산하에 한국 독립군이 있었어요. 군대죠. 여기는 조선혁명당 산하에 조선혁명 군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과 그리고 군대가 따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기관과 군대가 따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한국 독립군 군부대가 이제 화이팅 할 때 중국 애들이 도와줬단 말이죠. 우리 조선혁명군 역시 중국 애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 독립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했다. 진짜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군, 상, 군, 영이라고 외우세요. 말도 안 되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독호군상 혁이군영이라고 외우시면 되죠. 이렇게 외우세요. 뭐 이것까지 그냥 외우시라고요. 그렇게 섞어내면 골치 아프니까. 자, 그렇다면 이들의 활동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양과로 이번에 한국 독립군입니다. 이 한국 독립군의
그 사령관은 지청천이에요. 지청천은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국 북망주 일대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전개를 했고요. 동그라미 2번의 대표적 승리 어딥니까? 쌍성보. 참 멋있죠? 쌍성보 전투입니다. 분필이 막 팍팍 끊어지잖아요. 야, 힘을 주고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대정자령 전투 33년에 있었고, 자, 그 조선혁명군 볼게요. 그래서 조선혁명군은 그 양세봉이에요. 양세봉 이 총사령관이었고요. 중국 위용군이 가담하면서 세력이 커지고, 그래서 영릉가에서 대승, 흥경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우리 독립운동가 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양가로 4번에 보시면 뭡니까? 한중연합작전이 점차적으로 위축돼요. 왜 위축이 되겠습니까? 뭘 왜 위축이 돼요? 일본 놈들이 대거 공격을 하니까 위축이 되죠. 그렇죠? 1391년 일본이 만주를 정벌하고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우면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미친 듯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를 얘들이 점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얘들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본 놈들, 여기도 일본 애들이 뭡니까? 탄압하고 있고, 이쪽 동네도 일본 애들이 탄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압을 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깨졌네 하는 순간 일본 애들 총공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독립군들이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양가로 4번 한중연합작전의 위축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일제 탄압, 일본군의 북만주 초토화 작전이라잖아요. 그냥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초토화 작전. 자, 중국군은 사기가 저하되고요. 2번 갈등. 그래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항일전에 대한 의견 대립도 생겼었고, 지들 사정인데 아무튼 지들이 지금 휘청휘청하니까 우리한테도 피해가 오겠죠. 자, 동그라미 3번 기억반 한국 독립군이요. 임시정부 요청에 따라서 1933년 이후 중국 관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요, 임시정부는 또 1931년에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32년에 상하이 사변이 터졌잖아요. 일본 놈들이. 그렇죠? 터트렸잖아요. 근데 우리 임시정부의 터가 어디예요? 상하이죠. 그러면 바로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임시정부가요, 이동하기 시작해요. 일본 놈들의 그 눈을 피해서요, 이렇게 해서 충칭까지 이동합니다. 충칭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임시정부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도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1933년 이런 전투가 끝나면서 일본 놈들이 오히려 총공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동하는 임시정부가 이들의 학살, 지금 여기 겉에서 보면 학살이 학살.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거기에서 죽지 마라. 제발 살아 돌아와라. 그리고 저기에서 일본 놈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조금 괜찮다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와서 전열을 우리하고 같이 흡수해서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제대로 된 전쟁을 한판 벌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있었던 조선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점차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 쪽으로. 그래서 자, 기억번 한국 독립군 임시정부 요청에 따라서 1933년 이후 중국 관내를 이동하게 되고요. 민족혁명단과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냥 냅두세요. 지청천은 김구의 요청으로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 한국천년군사간부학교 특수 훈련반 교관으로 교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니은번 조선혁명군은요, 더 힘들어요. 이쪽은 그나마 이동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더 힘들어요. 자, 양세봉이 일제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휘부가 무너지니까 휘청휘청하게 되는 거죠. 양세봉이 일제 암살된 후에 세력이 급속히 위축되고요. 1930년대 중반까지 무장투쟁을 전개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도 힘에 붙이다. 얘들하고 연합해서 우리 새로운 훗날을 기약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초반은 한중연합작전이고 중반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좀 느낌은 어때요? 일단 일본 놈들이 너무 세니까 조금 위축되는 느낌이지만 한편에서 보면 우리 그 흩어져 있던 독립군 부대들이 다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임시정부를 필두로 해서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자, 2번. 어우, 분필가루 맛있어요. 자, 2번 항일 유격대와 조국 광복회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계열이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그 항일 유격대에서 동그라미 3번 뭐 보천보 전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문제도 선택지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천보 전투가 또 우리나라 전투였나 보다 이렇게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3번으로 넘어갈게요. 민족혁명당 결성과 조선 의용대입니다. 자, 이제 자, 여기에 있었던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어떻게 중국 관내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일본 놈들이요. 우리나라 점령하고 그리고 만주까지 점령을 했으니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그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고 그리고 임시정부 자체도 지금 휘청휘청돼서 도망자 신세가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모이자라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 놈들이 만주국을 수립하면서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 한국 독립당이 있었죠. 그렇죠?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당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방금 봤던 조선혁명군이 있었어요. 그렇죠? 조선혁명당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카맣게 입고 있었던 의열단이 있죠. 그렇죠? 이 의열단, 이들이 이제 제일 큰 굵직굵직한 단체 셋이 있는데요. 이들이 연합을 하면서 왜요? 한번 겪어봤잖아요. 우리 자유시 참변할 때 기다리니까 독립군 부대가 많으니까 서로 연락도 안 되고 늦게 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예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연합을 해버리자. 아, 그래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열단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기 시작하니 그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인가요? 의열단 공부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935년 민족혁명당이 창당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은 이 의열단의 김원봉이 주축이 돼서 세 개의 당이 합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35년 민족혁명당이 그 창당이 되고요. 이들이 이동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만나게 되는데 당시 1935년은 김구가 한국국민당을 창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이렇게. 자, 지금 보면요. 이쪽이 지금 김원봉, 약간 좀 빨간색이지요. 이쪽은 조금 파란색이고, 그렇죠? 민족주의계, 사회주의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임시정부에 도착한 이 단체와 그리고 여기 임시정부에 있었던 한국국민당과 이렇게 이제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흡수가 안 돼. 왜 안 되죠?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니네 그 판에 끼어들어야 돼? 그러면서 가담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정부인데 정부 산하의 이 당들이 흡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갈등을 겪다가 야, 이것 봐라. 니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연합해가지고 이동하는데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 너 빨간색이잖아. 근데 우리 같은 여기는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제 섞여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 계열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주의계가 이 사회주의계 내가 참고 참았는데 안 되겠다. 나 김구 쪽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이탈하는 세력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익 세력들은 이제 민족주의계는 거의 다 우익 세력은 이탈을 해서 한국국민당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흡수되게 되고요. 그러면 남아있지요. 남아있는 민족혁명당은 무슨 색밖에 없어요?
빨간색밖에 없죠. 그래서 1937년에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야, 이름 앞에다 조선자 붙여버려.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이 되고요. 이제 자타공인 조선민족혁명당은요, 빨간색 사회주의계 독립운동 단체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에 우리도 군대를 보유하자 그러면서 조선의용대를 만들어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조직한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이 조직한 군부대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한국국민당 쪽은 이제 이들이 등장을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막 무슨 당 그러면서 임시정부 산하에 당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국민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독립당이 있었고, 그리고 조선혁명당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있었던 민족주의계들이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더불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보자. 이 사회주의는 그 응집령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얘들은 만들자마자 하나로 돼가지고 하나로 일치단결해서 일본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노선면에서 이게 뭐냐 말이야. 그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 사공이 너무 많죠. 이러지 말고 우리도 하나의 통합당을 조직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이 일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우리도 통합을 하자. 그래서 한국 독립당으로 이른바 한독당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940년인데 이때 위원장은 누가 하느냐? 김구가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독립당이다라는 거죠. 일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통합당. 이 사회주의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각기 다른 노선으로 일본과 항일 전쟁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한국 독립당에서는 얘 봐라, 얘들 이렇게 하지.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조금 차근차근히 우리도 군대를 양성했으니 하나의 군대로 발표를 하자. 그래 좋다, 맞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을 조직합니다. 자, 이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충칭에서 조직을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다 보면 한국광복군이 최초의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 한국광복군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부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한국광복군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있다가 1941년 가잖아요. 1941년 하면 이때 진주만을 습격합니다. 일본 놈들이 정신 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고 막 난리가 나요. 이때 우리가 대일 선전포고를 해요.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라는 것은 무엇이죠? 전쟁 전에 선포하는 거죠. 나 니들하고 전쟁할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제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선전포고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버리니까 이제 많은 연합국들이 그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불쌍한 애들 우리가 지원해줘야지. 그러면서 미친 듯이 지원을 해주고 서로 훈련도 같이 하고 이런 영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1941년 진주만 습격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때 우리나라도 참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쟁에서 일본이 참여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가서 일본하고 전쟁을 했어요. 뭐 미얀마, 베트남 할 거 없이 가가지고 전쟁을 했었다. 자, 이쪽도 역시 항일 전쟁을 계속 하는데요.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냐?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편하죠. 조금 편하다는 표현이 얘들에 비해서 사회주의는 조금 이제 그 단점 중에 단점이 폐쇄적이에요. 자신들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 자금난에 허덕이고 그렇죠. 인력난에 허덕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점점 갈수록. 왜? 사람은 죽는데 보충은 안 되죠. 그런데 이쪽은 사람은 죽는데 보충이 되고 그리고 먹을 게 없으면 연합국에서 도와주죠. 연합군들이 기분이 좋고 줄게 그러면서 주고. 그러니까 조금은 먹고 살만한데 이쪽은 뭐야? 먹을 게 없어? 그럼 삼짐승 잡아와. 그래서 삼짐승 잡아먹고 그러니까 엄청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1942년 정도 되면요. 여기에 수장이 누구예요? 김원봉이죠. 김원봉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대로 가다가 일본과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말라 죽을 것 같다. 우리가 대안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뭡니까? 얘들한테 흡수하는 게 어떠냐. 흡수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맞다. 조선의용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얘들하고 흡수해서 하나의 큰 조직으로 해서 일본과 항일전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반대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이른바 김두봉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 도대체가 안 되겠구만. 내가 당신을 내 상관으로 모셨다는 게 수치스럽다라는 거지. 어떻게 아무리 급해도 민족주의계하고 연합을 할 생각을 하느냐. 난 싫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너랑 나랑 다른 노선으로 가자. 나는 나를 따르는 그 조선의용대원과 함께 이쪽으로 가겠다. 그래,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나대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갈려요. 그러면서 이 김원봉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용대가 1942년에 이 한국광복군에 편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는 지금 덩어리가 커졌죠. 흡수했지. 오, 웰컴. 고맙소. 그리고 김구가 엄청나게 김원봉을 환영하겠죠. 그런데 김두봉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자, 우리 조선의용대 나를 따르라. 조선의용대에서 자녀 세력은 김두봉을 따라서 어느 지역을 이동하냐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 자, 이쪽은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화북지역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화북지역으로 가서 이쪽은 사회주의 노선이 이 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또 안 되겠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의 정당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요. 위원장은 김두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예전에 이 조선의용대, 그럼 얘들이 흡수됐던 이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기분 나쁘죠. 이름도 바꾸자. 그래서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면서 중국 팔러군이요. 중국의 팔러군이 적극적으로 이 조선의용군을 지원을 하고 이들이 그 호가장 전투와 같은 전투에서 일본과 맞서서 항일전쟁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쪽을 봅시다. 이쪽은 조금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어요. 연합국과 동맹을 맺고요. 게다가 김원봉의 또 큰 조직 조선의용대도 흡수를 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1930년대 후반 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강제로 징집됐잖아요. 그렇죠? 그 포로가 됐던 강제로 징집됐던 군인과 그리고 포로가 됐던 군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목숨 걸고 탈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광복군에 편입이 되면서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면서 이 한국광복군은 연합군과 함께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대일선전포고도 했고 세계 국제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그 한국광복군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또 연합작전도 하고요. 또 미국 OSS 부대, OSS 부대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이 CIA는 아시죠? 이것이 나중에 CIA가 돼요. 이 CIA의 전신 OSS 부대와 같이 연합해서 같이 훈련하고 비행 전술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배우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그리고 1945년에 가면 드디어 국내로 진격하자라는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자, 국내 진공작전은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김구가 김구가 미국 육군 미국 육군들하고 미국 군대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작전을 수립을 했어요. 이것을 지금 진격하자. 뭐냐? 자, 일단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육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국내로 들어갈 것이다. 그럼 국내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신호를 보냈을 때 니들이
그렇지. 비행대를 편성해서 비행대가 와서 폭격을 해줘라. 그럼 우리가 진격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아래 위로 해서 진격을 해서 탈환하자. 그거 괜찮다. 이렇게 이제 작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출발. 자 돌격 앞으로 했는데 일본 놈들이 항복을 하죠. 일본 놈들이 항복을 하면서 무조건 항복. 야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이 모습을 보고요. 아, 이 외적이 항복한다 했다. 그런데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 통탄할 일이다라는 거죠. 왜요? 이때 우리가 전쟁을 해서 수복을 했어요. 우리 영토를 수복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서 전쟁을 성립을 시켰다면 일본 놈들이 우리가 승전국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얘들이 항복을 하는 순간 우리가 진격을 해서 우리 땅에서 싸웠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라는 거죠. 일본 놈들하고. 그렇죠?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일본 놈들이 지금까지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린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얘기하죠. 왜요? 우리가 얘기하죠. 일제강점기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일본 놈들은 그렇죠. 왜 배상해? 니들이 뭔데? 우리가 피해자잖아. 뭐가 피해를 받는데? 응? 니네 왜 그래? 니네가 승전국이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시면 독립전쟁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국제전쟁에서 우리가 열심히 싸웠는데 그렇죠? 그 선전포고까지 하고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참전한 것으로 승전국이 되는 건데 승전국의 지위를 얻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아직도 기가 살아가지고 우리 일제강점기 성노예로 전락했던 그렇죠? 우리 할머니들 그거 남들 다 하는 건데 우리만 가지고 뭐라 그래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니들 잘못했잖아 라고 했을 때 몰라 니네가 힘없어서 그랬잖아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자 360쪽에 3번에 민족혁명당의 결성과 조선의용대입니다. 자, 양거리 1번에 조선민족혁명당이죠. 조선민족혁명당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민족혁명당. 그래서 양거리 1번에 조선민족혁명당, 동그라미 1번에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 그리고 의열단이 동맹을 맺죠. 그 아래 민족혁명당으로 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해서 지청천, 조소왕 이런 분들은 이제 탈퇴해버리는 거죠. 민족주의계는 이탈해버리고요. 자녀 세력은 그 아래 보시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이 되고 조선의용대를 군대를 조직하지요. 자, 양거리 2번 조선의용대 1938년 어디에서 맨 끝에 아랫줄에 맨 끝에 보면 항커우에서라는 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항커우에서 조직한 거 조선의용대예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변화. 김원봉이 이끈 조선의용대는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합니다. 그렇죠? 합류했죠. 그리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자녀 세력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김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결성이 됐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비 4번. 그렇죠? 거기 아래 판서로 미리 보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서를 안 하셔도 되고. 양거리 1번의 임시정부의 조직과 정비입니다. 임시정부 쪽으로 한번 볼까요? 기억권. 민족주의 계열이 한국국민당, 그리고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이 다 모였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당을 하죠? 그래서 한국독립당으로 합당을 했어요. 1940년 김구가 위원장이에요. 자, 니은번 됐고 동그라미 2번에 임시정부 체계가 변경됩니다. 자, 충칭에서 1938년 이후에 충칭에서 정착을 한 다음에 1940년 주석제로 또 변경을 하는 것이 그 임시정부예요. 주석, 부주석 중심제는 44년인데요. 우리가 언제 광복하죠? 45년. 그렇죠? 그러니까 44년이면 바로 1년 전이니까 이제 광복이 머지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들어와서 주석 하나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부주석, 김규식아 너도 부주석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에 1941년에 대일선전포고 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독립을 했죠. 통합을 했죠. 통합을 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광복, 그래서 건국을 해야 되는데 건국강령을 발표를 합니다. 자, 건국강령 3균주의예요. 조소왕의 3균주의. 자, 아래에서 보시면요. 삼균주의, 삼균이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소왕의 삼균주의 하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 어떤 학생이요? 선생님, 저는 조소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잔 줄 알았어요. 오른쪽 날개에 보시면 소왕 조용은 선생이죠. 그래서 소왕은 호입니다. 조용은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실 분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안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동그라미 4번에 좌우통합 임시정부의 성립. 그래서 사회주의 인사들의 임시정부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흡수되죠. 1942년이에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양가로 2번에 한국광복군의 창성과 활동.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여기에 만들어졌죠. 김구의 주도로 충칭에서 만들어지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총사령관은 누구예요? 지청천이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군사력의 보강. 그래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흡수통합. 그래서 커지고.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 다 모여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 일본군을 탈출한 학도병도 합류하면서 커진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연합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독립전쟁, 태평양 전쟁 발발 후에 대일 대독 선전포고문을 발표를 하고요. 그렇죠?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 인도 전선에 파견됩니다. 그래서 포로도 신문하고 암호문도 번역을 하고 선전 전단 이런 건 뭐 삐라 뭐 이런 거죠. 이 북한 애들 삐라 막 이런 거 그렇죠. 우리도 선전 전단 이런 거 작성을 하고 뿌리고 회유 방송 등을 참여했고요. 영국군과 연합 작전에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국내 진입 작전 계획.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미국과 연합해서 미국 OSS 부대와 연합해서 어떻게 국내 전진군의 특수훈련을 실시하고 비행대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내 진공작전을 시행하기 바로 직전에 일본 놈들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이 국내 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죠. 자, 362쪽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 그 백범일치 보세요. 백범일치 보시면 외적이 항복한다 했다. 외적이 항복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라고 통곡을 하잖아. 그렇죠? 자, 양가로 3번에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자, 조선의용대가 어떻게 조선독립동맹으로 변화하죠. 김두봉의 조선독립동맹.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름을 바꾸니 조선의용군이라고 했고요. 동그라미 2번 조선의용군. 중국 공산당의 팔러군하고 그렇죠? 호가장 전투에 참전하면서 항일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 뭡니까? 어딨어? 한국 광복군과 그리고 이 조선의용군은 독립적으로 그렇죠? 독자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대일항전에 참전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둘은 절대 연락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서로 연락은 주고받고요. 거기에서 그거 하실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요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활동은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복까지 했어요. 어찌됐건 광복을 맞이했죠?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현대사 들어갈게요.